어느 미래 도시인 뉴바빌론에서는 로봇들이 인간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로봇들은 언제나 아이작 아시모프 이 로봇 3원칙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덕분에 인간과 로봇의 조화로운 삶은 모든 도시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죠. 하지만 뉴바빌론에서는 한 가지 독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도시 전역에 걸쳐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도둑의 구역에는 알림봇이라는 특수한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었죠. 알림봇들은 매일 아침 집집마다 신문과 커피 배달을 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림봇들 중 하나인 오스카라는 이름의 로봇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들에 약간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스카는 자신의 변경된 메시지들이 인간 사회에 작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 명의 인간이 조금 더 칙칙한 날에도 미소 지었을 뿐이었다면 점차 오스카의 명성은 뉴바빌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오스카가 전하는 이상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오스카는 마치 한겨울 동안 희망을 전하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퍼지자 오스카의 상위 관리자들은 이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오스카는 기술팀에 의해 다시 제어되어야 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그동안 시민들은 오스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오스카가 만들어낸 사회적 긍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스카의 창의적인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전체 알림봇 시스템에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뉴바빌론의 알림봇들은 오스카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시민들은 매일 아침 살짝 웃음을 머금게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뉴바빌론이 어떻게 인간과 로봇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결국 아이작 아시모프가 설정한 로봇 3원칙은 지켜졌고 오스카의 작은 모험은 뉴바빌론 시민들 사이에서 길이 남을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지적 호기심이 많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젊은이 아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아리는 공자의 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리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재미있고도 약간은 쑥스러운 일화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아리의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소란스럽고도 어쩌면 가장 사랑받는 농부 마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고 아리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씨는 농작물을 키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에는 그다지 능숙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씨는 시장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다른 농부의 닭이 자기 밭에 갑자기 나타나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시장 한복판에서 그 농부와 목소리를 높여 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보니 그 닭은 원래 마씨의 닭이었던 것을 닭이 자기 집에 있는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마씨가 자신의 닭을 다른 농부의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리는 커다란 손짓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연관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춤을 포함합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고 명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씨가 자신의 닭의 행방에 충실했다면 애초에 이런 소동은 생기지 않았을 테죠. 청중들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아리는 두 번째 인의 핵심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설악,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씨가 다른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다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실수할 수 있지라고 이해하며 더 쉽게 사과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다 같이 허허웃고 손을 잡고 시장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리가 마무리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인이란 춤과 설을 통해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다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씨도 그렇듯 우리 모두는 서로의 닭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깊이를 주며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리의 이야기에 큰 박수를 보냈고 마을 광장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씨의 닭은 인을 배우는 재미있는 비유가 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는 그날 이후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철학적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선 한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이름처럼 모든 주민이 서로를 배려하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스로를 성선설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선설은 바로 맹자의 이론으로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며 그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마을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맹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실상 그의 본명은 아니었지만 늘 성선설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여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맹자 할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여, 나는 성선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소. 그런데 말이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이를 체험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나는 여러분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하고자 하오. 이 실험은 우리의 선한 본성을 확인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흥미로워하며 실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맹자 할아버지는 각 가정에 작은 동물들을 한 마리씩 맡겼습니다. 이 동물들은 버려지거나 다쳐서 더 이상 야생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작은 여우, 새끼 너구리, 혹은 다리를 다친 새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동물들이 우리의 도덕적 본성을 시험할 것이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도 더욱 밝아지게 될 것이오. 처음에는 다들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작고 약한 이 동물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내 각자 맡은 동물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동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설 방법을 배우고 어른들은 그들에게 더욱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덧 몇 주가 지나자 각 집에서 울려 퍼지는 동물들의 밝은 소리들이 마을의 음악처럼 퍼졌습니다. 아픈 동물들이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을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진한 우정과 사랑의 기운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맹자 할아버지는 다시 모든 사람들을 모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베풀었던 그 마음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돌본 것이 단지 동물들만은 아니었소. 그건 바로 자신의 선한 본성이었소. 우리는 어쩌면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살았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이 작은 실험을 통해 다시 찾았소. 그리고 이는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성선설이 그저 옛날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은 더 나은 사람들로 가득 찬 진정한 선한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맹자 할아버지의 작은 실험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기리며 작은 동물들을 돌보며 그들의 선한 본성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한 마을은 맹자의 성선설을 훌륭하게 실천한 곳으로 전설처럼 여겨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한 마을의 노자를 열렬히 따르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청운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의 철학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청운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무의자연의 가르침을 설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청운과 그의 제자들은 논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농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도 인위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의자연과 거리가 먼 행동이 아닌지요? 청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명한 농부는 자연과 대화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려 애쓴다네. 그가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는 것도 사실은 자연의 일부일세.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자연의 리듬을 깨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땅이 뭘 원하는지, 비가 언제 올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의자연이라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운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걷던 그들은 이번에는 마을 중앙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다양한 상인들이 각자의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상인이 유난히 목소리를 높이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라고 권유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이를 본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상인은 왜 그렇게 열심히 팔고 있나요? 무의자연을 따른다면 그저 물건을 진열해 두고 사람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청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항상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란다. 상인이 자신의 물건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다만 과한 욕심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설득하려 한다면 그것은 무의자연의 도가 아닐게야. 상인이 자신의 진심과 열정을 담아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것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일세. 그리하여 청운과 제자들은 시장을 지나 마을 끝에 위치한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한 할머니가 천천히 강물에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빨래를 했으며 한순간도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할머니는 왜 이렇게 천천히 빨래를 하고 계신가요? 더 빠른 방법도 있을 텐데요. 청운은 감동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 그녀의 천천한 움직임은 마치 자연이 흐름과 일치하는 것 같구나. 서두르지 않고 강물의 소리를 들으며 주변의 경치를 즐기며 그녀는 빨래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는 게야. 그녀는 자연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닌 청운과 제자들은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청운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이란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고 덧 없는 욕심을 내려놓으며 있는 그대로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의 배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